안녕하세요. 빌딩 브로스의 오승민 상무. 이경진 이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 마지막에 1월에 매각된 사례도 저희가 영상에 첨부해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진 이사, 오늘 다뤄볼 주제는 뭐죠? 저희가 그 이전 영상에서 빌딩 투자의 세 가지 유형, 즉 수익형, 투자형, 사옥형 세 가지 중 수익형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옥형 빌딩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매각된 물건 중에 그 선능력 인근에 있었던 그 이경진 이사가 관리했었던 그 물건 있잖아요. 그 빌딩이나 좀 사옥으로 사용하기 참 좋아 보였는데 그 해당 건물 좀 소개 좀 해줄래요? 네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물건이었고요. 대지 면적 84평, 연면적 216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 6m 도로변을 접하고 있는 지하 1층의 지상 6층짜리 건물이었고 2024년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110억으로 진행을 했었던 물건이고요. 위치로는 선릉역 환승역세권에서 280m 정도 거리로 도보 한 3, 4분 정도에 위치해 있었던 물건입니다. 공부상 전층 근생으로 되어 있었고요. 특이한 점은 법정 자주식 주차가 5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 가능했었던 물건입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 맞죠? 네, 맞습니다. 110억 기준 인근 매매 사례도 좀 저렴하게 진행을 했었던 물건이라 가격적인 면에서도 참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인근 임대 사례를 봤을 때도 NI가 16만 원 정도 가능했던 물건이다 보니까 NI 기준으로 예상 임대로 했을 때 4% 정도 수익도 창출이 가능했던 물건이었습니다. 110억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을 90억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현금 27억 내외로 이제 매입이 가능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강남에서 한 30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이런 물건이었네요. 네네. 네. 사모님, 이렇게 사옥형 물건은 어떠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나요? 사옥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건물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으로도 활용이 되고 특히 강남이나 주요 비즈니스 지역의 사옥형 건물은 고객과 파트너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사옥형 물건은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입 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사옥형 물건을 선택했을 때 그 유의사항과 사옥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가 있겠고 잘 알려진 위치에 회사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원주역 역출구에서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 브랜드 광고 효과도 저희도 똑똑히 보고 있죠.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인데요. 월세 부담 없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시 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을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대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경진 이사, 지금까지 사옥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줄래요?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료를 내는 형태보다는 건물 매매 금액이 크고 또한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아무래도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오래된 건물일 경우 각종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유지관리를 잘 하면은 추후 재매각 시에도 건물 관리가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재매각 하셨을 때도 좀 더 유리한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죠. 가치가 보존이 되는 거니까. 네네. 상무님, 그럼 이러한 사옥형 물건을 매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옥형 물건을 선택할 때는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입지라고 하죠. 직원과 고객 모두 접근하기 좋은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필수죠. 두 번째로는 주차 공간입니다. 직원 차량뿐 아니라 고객 방문 시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주차 공간이 확보된 물건이 유리하죠. 아까 이경진 이사가 소개해줬던 물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경진 이사,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저는 건물의 내부 구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사용할 공간이 효율성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직접 사용할 공간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실제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책상 배치라든지
공간 활용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임대를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도 단점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 조건과 세금인데요. 이는 사실 사옥형 물건에 대해서 한정적인 게 아니라 모든 건물 매입 시 유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 이자율, 취득세와 보유세까지 모두 꼼꼼히 검토하셔서 예상치 못하는 부담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옥형 물건의 적합한 매각 사례를 살펴보고 사옥형 물건의 장단점과 매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옥 매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 2025년 1월에 거래가 된 빌딩 매각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오니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빌딩원에서 함께 성장할 인재를 모집 중입니다. 빌딩 중개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저와 이경진 이사에게 입사 지원해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또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브로스의 오승민, 이경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